김변서당 훈장 김변입니다.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민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회 합격했거든요.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험이 처음에는 낯설어서 힘들게 느껴지는데 하시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만 차근차근 하시면 올해 시험에 무난히 합격하실 겁니다. 일단 제 책 실전 테마 민법 목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법학은 목차가 중요합니다.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별 나무에 대한 지식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틀, 전체 숲을 보는데 소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숲을 보는 겁니다.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언제쯤 도달할 수 있는지 숲을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가 5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 2, 3, 4, 5. 근데 5편은 공부 방법론이라고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나중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다음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기본 체계는 민법 전체 기둥에 해당합니다. 사람, 물건, 권리 이 세 가지의 상관관계로 민법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2편 계약편. 계약법은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론은 모든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언제 계약이 성립하였는지, 또 계약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배우고, 계약의 종류 중에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부담이 적용됩니다. 계약의 종류 중 쌍무계약의 효력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계약이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이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부담이라는 주제는 거의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도의 테마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성립된 계약을 어떻게 해제하는지, 또 특이한 계약으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 A와 B의 1대1 계약이 아니라 이 계약에 제3자가 들어와서 둘이 계약을 하는데 효과가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총론은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거고, 계약 강론은 계약별로 하나하나 특성을 공부하게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계약은 대개 매매, 교환, 임대차가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는 민사특별법에 해당합니다. 계약금은 매매와 임대차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이기도 하고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별도의 테마로 빼놨습니다. 매매와 임대차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매매에 규정되고 있어서 매매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시켰습니다. 자, 3편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앞에서 2편 계약법을 보셨잖아요. 그 계약법이라는 걸 하나의 우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물 밖을 나왔더니 다른 또 우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우물들을 합쳐서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즉 계약을 포함한 의사표시로 법률 효과가 나는 모든 우물들 합쳐서 법률행위라 하고, 이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취소와 무효의 관계는 무엇인지, 이런 법률행위 일반적인 이론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원래 편제에 따르면 이 법률행위를 배우고 이 안에 있는 계약을 배웁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 법률행위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약을 2편에 먼저 배치하고 이렇게 3편의 법률행위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계약법을 공부를 잘 해두시면 법률행위를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물권편. 2편 계약과 3편 법률행위는 합쳐서 계약법을 배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3편 물권은 뭐냐면 이 계약을 체결해서 이행을 하겠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했다고 하면 어느 한쪽에 있던 부동산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지요. 즉 계약은 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킵니다. 여기 보시면 소유권이 대표적인 물건이거든요. 즉 계약은 물건으로 가는 경로에 있는 법률행위다. 물건은 계약을 이행했을 때의 목적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은 팔문권인데 질권은 동산에 해당돼서 우리 시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 들어오고
지역권이 있는데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의 물권을 배우게 될 겁니다. 물권 총론은 저 물권 강론의 일반적인 이야기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민법 전체를 다 보신 겁니다. 뒤에 공부하시면서 한 번씩 이 지금 숲을 보시고 다시 가군의 나무를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오전, 오후로 나눠서 오전에 1차 시험을 보고 오후에 2차 시험을 봅니다. 1차만 지원하셔도 되고 1, 2차를 지원하셔도 되는데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시험 채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가 붙어야만 2차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첫 해에는 1차만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2차만 응시하는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1차 합격자는 다음 연도 2차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과목당 40문제인데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떨어지는 과목이 있으면 꽈락이 돼서 불합격하게 됩니다. 1차 시험이 2과목인데 시험지 하나에 1번부터 80번까지인데 민법이 41번부터 80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걸 100분 주거든요. 그럼 80문제를 100분에 푸는 거예요. 답안지 뭐 마킹하고 또 이것저것 고려하고 하면 1분에 하나씩입니다. 문제 읽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 부분을 제 5편에도 제가 담아놨고 강의 중에도 한 번씩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민법은 1차 과목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출제 과목 하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민법의 내용 중 일부는 개론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2차 과목 중에 공인중개사법에 또 영향을 줍니다. 아까 보신 계약법이 공인중개사 업무로 확장된 것이 이 법입니다. 계약법 공부 잘 해놓으시면 2차 과목 하나를 상당 부분 커버하고 가는 게 됩니다. 또 2차 과목 중에 하나인 부동산 등기법, 아까 보셨겠지만 물권법에서 1차적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이게 그대로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즉 민법 공부를 하나 해놓으시면 다른 과목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민법 공부를 해놓으시면 실무에 나가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돼서 실무에 나갔는데 민법 지식이 부족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법 공부가 중요합니다. 민법을 꽈락만 면하고 다른 과목에서 커버하겠다. 이렇게 된 분들이 실무 나와서 실수하고 소송당하고 처벌받고 이러는 겁니다. 민법이 가장 큰 척추입니다. 민법을 다른 과목하고 동일한 선에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민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잘 해두시면 두고두고 여러분의 무기가 될 겁니다. 결코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민법에 대해서 상견례 정도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민법은 무엇인가? 이 답을 하고 가야 돼요. 사실 이 공인중개사 민법은 시험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민법 중에 일부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냥 망망대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면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끝납니다. 이 민법은 수천 년 된 학문이에요. 사람의 이성, 경험, 갈등이 녹아 다듬어진 하나의 질서입니다. 해도 끝이 없어요. 사실 평생 공부해도 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 것은 시험 합격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학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 이 법학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없이 가면 민법은 거의 대부분 허우적거리게 만들어요. 필요 없거나 오히려 유해한 내용들에 막 빠져들어서 그 파고드는 분들이 계세요. 오래 공부하고 떨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실무에서 법학과 학문으로서 법학은 다르거든요. 우리는 실무를 위한 법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방향을 끝까지 유지하셔야 돼요. 자, 민법은 무엇인가? 무엇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가? 즉, 목적이 뭔가? 같은 얘기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입니다. 민법을 공부하실 때 항상 권리를 쫓아다니셔야 돼요. 그냥 마냥 글을 읽고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되고 그걸 계속 권리하고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무슨 권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것만 생각하셔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권리 얘기를 드릴 건데 황금 열쇠가 여러분한테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열쇠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황금 열쇠를 사용하려고 할 때 누군가 방해하면 국가가 군대까지 보내서 나를 도와줍니다. 또는 내가 황금 열쇠 가지고 있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황금 열쇠 써서 그 사람의 집이나 금고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방해하면 군대가 와서 도와줘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 갖고 싶지 않냐는 거죠.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없애고 싶고, 이 황금 열쇠를 권리라고 합니다. 굳이 용어를 정의하자면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한 힘을 말합니다. 법이 인정한 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 있을 수 있고 신분적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민법상 권리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재산권과 신분적 이익에 대한 신분권이 있습니다. 재산적 이익은 이익에 대한 권리는 크게 물권과 채권으로 나뉩니다. 신분권은 친족 상속.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뺍니다. 아까 목차에서 보셨겠지만 계약법과 물권법이잖아요.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물권법은 이 물권에 대한 거고 계약법은 이 채권에 대한 겁니다. 자, 재산권, 물권, 채권으로 나뉩니다. 양대 재산권입니다. 이 양대 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배우는 게 민법이다 이겁니다. 목차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계약편, 계약의 성립, 종료. 이 계약이 성립되면 채권이 발생합니다. 이 채권이 발생한 걸 이행을 하면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관계고, 이 채권과 물권을 누가 갖는지, 권리 주체, 무엇에 대해서 갖는지, 권리 객체, 그 다음에 어떤 권리가 있는지, 방금 보셨죠? 물권, 채권,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움직여서 민법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상관관계로 민법이 구성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에 의한 채권의 움직임과 계약의 결과인 물권의 움직임을 배우는 겁니다. 민법 다 배운 겁니다. 요걸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고 계시면 공부하시면서 헤매지 않습니다. 민법 공부는 헤매지만 않아도 성공한 겁니다. 자, 우리는 재산권 위주로 공부하고 민법의 목적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입니다. 이걸 합쳐서 권리 변동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변동 이르면 발생, 변경, 소멸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권리하면 재산권, 신분권을 떠올리시면 되고 재산권 이르면 물권, 채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법학은 결국 개념을 담은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민법의 목적이라 하고 민법의 목적을 유식한 말로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앞으로 법률 효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연습해 볼까요? 제가 법률 효과 이러면 여러분은 권리 변동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동하면 발생, 변경, 소멸을 떠올리셔야 되고 권리하면 재산권, 신분권을 떠올리셔야 되고 재산권 하면 물권, 채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것만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면 절반은 하신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법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하여 공부하는 법이다. 자, 발생, 변경, 소멸 합쳐서 뭐라 그랬죠? 변동. 자, 권리하면 뭐가 떠오르신다? 재산권, 신분권. 신분권은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재산권 하면 대답하신 분 있는 것 같아요. 물권, 채권. 결국 민법은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권리를 누가 갖느냐? 주체를 사람이라 하죠. 무엇에 대해서 갖느냐? 객체. 대표적인 게 물건입니다. 이 급부라는 부분 테마 3에서 이제 배울 겁니다. 물건이 권리의 객체인 건 알겠는데 급부는 뭔가? 물건은 일단 아니겠죠.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사람의 행위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볼까요? 오늘 한 걸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기본 체계, 사람, 물건, 권리. 사람은 권리의 주체, 물건은 권리의 객체인데 특히 물건의 객체입니다. 채권의 객체는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 급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배우는 게 기본 체계. 그 다음에 계약편은 채권 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계약의 성립, 종료, 그 다음에 계약의 종료에 따른 효과, 해제, 좀 특이한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다음에 계약 강론은 하나하나의 계약을 따로따로 배우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거는 밑에 있는 것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라는 우물에 나와서 전체 법률행위를 보겠습니다. 그 전체 법률행위 일반적인 이론들, 어떤 하자, 그 다음에 대리, 무효취소, 조건계약 이런 것들을 일반론으로서 배우고 계약에 의해 탄생한 채권이 이행됐을 때 발생하는 물권 변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게 민법 전체의 숲이 되겠습니다. 지도이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에서 민법 엄청 중요합니다. 다른 과목에도 연결되니까 실무에도 중요합니다. 민법 잘못하시면 실무 나가셔도 소송당하고 그럽니다. 저도 많은 분들 소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민법은 잘못 공부하면 망망대해에 빠집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끝까지 그 방향을 유지해야 됩니다. 민법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입니다. 여기서 권리는 재산권과 신분권이 있을 수 있는데 신분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만 신경 쓰면 되고 양대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이 되겠습니다. 목차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민법의 목적은 법률 효과라고도 하는데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겁니다. 이게 민법의 전부입니다. 정리하자면 민법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해 공부하는 법입니다. 권리는 물권과 채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편에서는 누가 권리를 갖는지, 무엇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지, 권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령을 한 번 들었다 해서 근육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주기적으로 꾸준히 들었을 때 근육이 생기듯이 공부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민법과 상견례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